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이민년 가족사주의 원국과 대운과 세운을 풀이하는 방법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4인 가족사주인데요. 좌측의 1번과 2번은 자녀사주고 우측의 3번과 4번은 부모의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의 사주부터 통변을 하고 부모님의 사주를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20대 후반의 남자. 갑술년, 병인월, 임술일, 을사시. 자, 제가 칠판에 표기했는데 가족사주의 사주 원국을 바탕으로 대운을 풀이하고 마지막에 세운을 통변하는 방법입니다. 자, 사주 원국을 보게 되면은 넓게 봐야 됩니다. 넓게 본다라는 게 일단 격국을 뽑아야죠. 자, 인중간목이 투관됐으니까 식신격이지요. 식신격의 격이 튼튼하지요. 식신격, 간목식신이 인목의 통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용신은 식신이 강하니까 인성이 용신이죠. 인성이 금인데 금이 없지요. 용신이 원국에 없다. 그러면 대운에서 언제 그 용신이 오느냐? 자, 1대운, 2대운, 3대운, 4대운 40세부터 경금이라고 하는 편인 인성이 오지. 그러면 여기부터 가장 발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주원국에 없는 오행이나 육친이 대운에서 왔을 때 그것이 용신, 희신일 때 상승운으로 발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40세부터는 인성이 40대, 50대, 60대, 70대 계속해서 원국에 없는 인성, 금, 용신이 계속 오죠. 자, 희신을 보겠습니다. 식신이 강하니까 비겁이 희신이지요. 자, 비겁은 언제부터 옵니까? 자, 비겁은 대운에서 40세부터 금, 60세부터 수로 흐르지요. 금수로 흐릅니다. 자, 그 다음에 격국 용신을 보겠습니다. 식신격이니까 식신격의 격이 살려면 식신생재, 이렇게 상관생재, 생재, 재성이 격국용신이지요. 격국용신은 병화, 사화가 됩니다. 격국용신은 직장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대외적으로 발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격국용신이고, 그 다음에 억부용신이라는 것은 개인적, 가정적 이런 재물운이라든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직장인입니다. 대기업 직장인인데, 자, 지금은 무진대운이죠. 지금 무진대운은 어떻습니까? 관성운이죠. 그러니까 용신 희신을 떠나서 관성운이 오면 직업이 튼튼해지죠. 자, 그래서 무진이라는 것은 평관대운이죠. 자, 이 사주에 평관이 두 개가 있으면서 평관이지요. 이 평관을 잡아주는 게 식신입니다. 식신제살. 그래서 식신제살을 하는 것은 할인업이라든가 권력계통이라든가 공기업, 대기업 이런 직장생활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진로적성에서. 자, 그러면 다음 대운 30세부터 기사대운, 여기부터 이제 상승운으로 발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사화, 오화, 미토, 사, 오, 미가 이 사주의 격국용신입니다. 직장인들은 격국용신 때 승진이라든가 직장생활이 활발하게 되고, 그래서 30세부터 이제 격국용신운이 오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사주는 40세부터 경금이라고 하는 억부용신도 살고, 오화라고 하는 격국용신이 어떻게 됩니까? 인,
인오술화, 인오술화. 완전히 격국용신이 살아나죠. 이럴 때는 재테크, 재물운까지 발복을 하게 됩니다. 직장운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무진대운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는 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관성운에는 재테크, 재물운이 불리합니다. 왜? 재 다음에 관이기 때문에 재생관, 재생살, 재의 힘을 빼기 때문에 무진대운에는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경매 이런 재테크를 안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모험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30세부터 기사대운, 이제 2년 정도 남았죠. 이 술, 개 띠면은 지금 우리 나이는 28세이기 때문에 30세부터 이 사화가 올 때, 그 다음에 40세부터 오화가 오게 되면 완전히 격국용신이 살지요. 이럴 때는 이 사주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좋습니다. 왜냐? 여기 토가 있는데 술토는 해외 영마지요. 해외에 연관이 많은데, 자, 이 술토 같은 경우는 토 간성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사람은 토 인성, 토 재성, 토 식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토 간성이라든가 토 비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좋습니다. 은테크, 금테크. 이런 거는 이제 은테크, 금테크도 좋죠. 왜? 금이 용신인데 사주에 없기 때문에 투자를 부동산보다는 주식보다는 이렇게 식신생제도 되고 식신생제가 원활하면서 상관생제까지 되게 되면 비트코인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는 경매라든가 은테크, 금테크 상당히 개인 사주에 따라서 투자하는 분야라든가 방향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자, 하여튼 임수일간의 화재다, 화재성이 강하다. 이것은 부자 사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명예보다 관성보다 재성, 항상 이 재성을 생각하고 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상관생재, 돈이 가는 길목을 지킬 줄 알고 돈의 냄새를 잘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주 명식은 후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니더라도 투잡으로 재테크 공부를 해서 재력을 쌓는 거. 앞으로는 투잡, 쓰리잡 시대가 옵니다. 하나만 잘해서 잘하는 시대는 이미 옛날이고 항상 사람은 투잡, 쓰리잡, 연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재테크. 자, 그러면 지금 대운은 과독이지만 30세부터 이제 상승운으로 가고 특히 40세부터 원국에 없는 금인성 용신대운이 올 때, 억부용신, 격국용신은 40세부터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월지에 일간의 뿌리가 없지 않느냐, 임수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월은 지장간에는 수가 없지만 이 사주는 인월 초반기인 양력 2월 5일에 출생해 있기 때문에 2월 5일은 온도가 어떻습니까?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지요. 그래서 인월 초반기에는 오행으로는 목식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비겁에 작용을 합니다. 수비겁. 왜? 축월에서 하루 이틀 지나고 태어났죠. 축월이 2월 3일, 4일, 그게 축월인데 축월에서 이제 인월로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3월 달에 태어났다면 식신에 작용을 하지만 2월 초에 태어났을 때는 비겁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월생 사주는 매우 디테일하게 인월을 3단계에서 5단계로 구분해서 세분화해서 보지 않는 한 인월생 사주는 엉터리 사주가 10중8구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운을 보겠습니다. 이민년이 되게 되면 비견운이 되지요. 임수일간에. 그 다음에 인목은 수생목, 식신운이 되지요. 비견운과 식신운이 되면 어떻습니까? 일간에 뿌리가 생기니까 자신감이 있고 당당해지겠죠. 그 다음에 식신운이 되게 되면 활동력이 커지고 활발하게 되겠죠.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미혼인데 28세 미혼입니다. 그러면 언제 연애를 하고 언제 결혼을 하느냐? 자, 그러면 임수일간에 내년 2022년 이민년의 식상운이오면 뭡니까? 남녀가 바람난다. 식상운에 연애 감정이 생깁니다. 내년에 인목, 후년에 계묘년이지요. 계묘년. 그러니까 이민년이라든가 계묘년. 그 다음에 계묘 다음에 갑진년이 되지요. 갑진년. 그 다음에 을사년, 병오년, 마지막으로 정민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이민, 계묘, 23년 연속 식신상관으로 가게 되면 연애를 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 이 식상은 재를 탐하기 때문에 남자 사주의 식상은 식상생재. 그래서 식상운에 바람난다. 그리고 결혼은 자 임수일간의 재성, 편재라든가 편재 정재, 그 다음에 여기가 정재, 미토도 겉으로는 정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오미는 화재성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28세라면은 결혼은 언제 하느냐? 을사년이 되면 내년이 29세, 30, 31, 32세부터 32, 33, 34 이때 결혼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특히 2026년 같은 경우 우리 나이로 33살 병오년에는 매우 강력한 배우자 인연이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주의 이제 장점은 식신생재, 상관생재, 재테크 이런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무인성 사주이기 때문에 무인성 사주는 잔소리를 싫어하지요. 그래서 밀고 당기고 밀당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큰 재산을 지키려면 항상 인성, 물론 간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 인성이죠. 그래서 항상 자신의 부족한 인성, 공부를 해야 된다. 내공을 채워야 된다. 대운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30세부터 사오미라든가 금수로 가는 대운은 그야말로 금상천하, 즉 상승운으로 대운이 발복한다. 그래서 원국을 정확히 분석하면 대운과 세운의 분석은 식운증복기입니다. 그러면 사주를 보게 되면 내년부터 둘, 넷, 여섯, 한 5, 6년 정도 운은 쉽게 한눈에 깨뜨려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첫 번째에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느냐. 남자 사주의 목화가 강하지요. 목이 3개, 화가 2개인데 재관이 튼튼하지요. 그러면 여자 사주에는 이 사주에 부족한 금이 2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행으로 임수, 수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수가 2개 정도. 그래서 목화가 약하면서 금수가 강한, 금수가 발달한 여자 중에서 이것은 목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금수가 강하면서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모양처형의, 즉 신사임당 스타일, 이런 요조숙녀가 군자호구라, 요조숙녀가 군자의 배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 배우자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했을 때는 궁합을 정확히 보고 사귀고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자녀 중에서 여자, 지금 임신년, 무신월, 병자일, 계사시 이렇게 되면 우리 나이로 원숭이 때는 30세가 되죠. 그러면 축구선수 손흥민도 올해 30이죠. 만 29세. 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국을 한눈에 깨뜨려야 대운, 세운을 쉽게 풀 수가 있다. 자, 원국의 격을 보겠습니다. 신중, 임수가 투관됐으니까 평관격이지. 위에도 연천간으로 투관됐고 여기도 연천간으로 투관됐는데 격이 분명하죠. 임수가 자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신중임수, 신중임수. 격이 튼튼하죠. 격이 튼튼한 데다가 일간까지 튼튼하죠. 신앙, 재가 2개, 관이 2개. 신앙, 재관왕 얼마나 튼튼합니까? 리더십이 강하다. 여장부다. 성격이 병화일간의 신앙, 재관왕이면 아주 활달하죠.
그러면서 이 무토도 화생토, 이 무토도 용신 역할을 합니다. 이 사주의 억부용신은 자 제가 강하니까 신월 중에서 8월 말에 출생했는데 자 그러면 처소를 지났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더 강하지요. 이 신월도 3단계로 나눠야 되는데 8월 초중순이 아니라 8월 그 말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금의 성향이 좀 더 강하다. 그러면 금재성이면 비겁이 용신이지요. 화가 용신입니다. 억부용신. 그 다음에 희신은 목이 되지요. 그런데 희신은 사주에 없다. 목인성이 없지요. 위에는 금인성이 없고 여기는 목인성이 없다. 인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잔소리를 하지 말아라. 밀당을 해라. 밀고 당기고. 자, 용신도 찾았지요. 자, 그 다음에 사주상 특징은 어떻습니까? 스케일이 크지요. 양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면서 신잡이 되고 신잡이 되고, 예, 이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신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친화력도 있고 대인관계가 원활하지요. 예.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병화일간이니까 이민년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국화, 평관운의 그 목생화, 편인운이 되죠. 평관운의 편인, 살인상생, 관인상생운이 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직업이 공무원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 어떤 사업이라든가 재테크보다 항상 연구하고 인성, 공부하고 이런 쪽을 하면 좋습니다. 이민년에. 자, 그 다음에 대운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용신인데 제가 강하기 때문에 1대운부터 4, 5, 미로 흘렀지요. 오리지널 억부용신운, 적천수의 억부용신운으로 흘렀죠. 어떻습니까? 출발부터 괜찮지요. 그 다음에 자 37세부터 인묘지인대운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주의를 해야죠. 진토라는 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신자진 삼합, 수가 범람을 하죠. 수가 강해지게 되면은 신자진, 약간 우울증이라든가 심리 기복, 감정 기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갑진대운, 간목은 괜찮은데, 그래서 여기 축하고 여기 이제 진토라든가 축토, 여기는 조금 이제 하라군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사오미, 인묘진, 완전 용신과 희신운으로 가죠. 예. 그러면 자 대운의 흐름도 무난하다. 왜? 사주원국에 목인성이 없는데 27세부터 을사, 작년 재작년부터 을사, 을목이라고 하는 정인, 인성운이 오지. 원국에 없는 오행이나 육친이 대운에서 왔을 때는 2배 이상 잘 써먹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을목이라든가 간목이라든가 진중을목, 그 다음에 묘목, 인묘, 3, 40년 동안 계속 없던 인성운이 오지. 인성이 뭡니까? 학문 공부 자격증도 되지만 인복이 됩니다. 윗사람 복, 아랫사람 복, 배우자 복, 이런 거. 그 다음에 간도 튼튼하기 때문에 역시 배우자 자리도 튼튼하지요. 배우자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제도 튼튼하고 이렇게 되면 재관을 같이 돈과 명예를 함께 거머쥘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거. 내년 이민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신충. 어떻게 됩니까? 도로 역마지요. 역마끼리 충을 합니다. 이럴 때는 교통사고, 운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형, 요거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주에 임수와 자수, 그 다음에 사화와 무토, 조후가 잘 맞지요. 온도, 한난, 조습이 잘 맞지요. 이럴 때는 인사형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 사, 신, 사명은 한 칸이 떨어져도 작용을 하는데 일단 조후가 맞으면서 신잡이 되기 때문에 인사신, 사명의 작용력은 매우 미미하다. 이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재물은 괜찮지요. 직장운도 괜찮지요. 신앙재관은 자식운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무토가 자녀지요.
자, 여자 사주의 식신. 식신이 뭡니까? 자녀지요. 자, 무토가 괜찮습니다. 왜? 무토가 신중무토, 사화에 통근을 하고 있지요. 무토가 사화면은 걸록지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 사주에는 이 토는 신자합수의 수가 범람하는 것을 쭉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토는 대단히 좋다. 자녀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녀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이 통근이 중요합니다. 천간에 임수가 자수, 제왕지에 통근하고 있고, 무토, 식신이 걸록지, 그 다음에 사화가, 경화가 사화, 걸록지, 그 다음에 개수가 자수, 걸록지라든가 신중임수, 지장간의 제왕지에 전부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죠. 위사주도 마찬가지고 전부 통근을 하고 있죠. 간목이 걸록지, 사화가 걸록지, 임수는 뿌리는 없지만 인월 중에 양력 2월 5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수기운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을목도 통근을 하고 있죠. 제왕지. 그래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근, 투간, 투출의 유무가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원국을 한눈으로 정확히 분석하면은 대운, 세운 분석은 시군중 먹기가 됩니다. 자, 남자, 여자, 자녀들의 풀이는 마치고, 자, 3번. 요거는 이제 여자분, 50대 여자분. 기운년, 을해월, 을사일, 경진시. 자, 어떻습니까? 을목일간이 인년을 만나게 되면 수생목, 정인운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인목은 을목의 겁재운이 되지요. 자, 어떻습니까? 정인운이면은 학문 공부 자격증 이런 공부, 내 부족한 공부를 하는 운으로 삼으면 좋고, 겁재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겁재가 해월 출생이기 때문에 용신이 뭡니까? 화가 용신이지요. 사화가 용신이지요. 사화가 자식이 용신입니다. 그러면서 목은 희신이 되지요. 해월 출생의 조후 희신은 목이 됩니다. 그러면 인목이 겁재지만 이게 반가운 손님이다. 내가 이 인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나개갑으로 을목이 인목을 만나면 타고 올라갈 수가 있지요. 넝풀 식물이 이 대인목을, 튼튼한 나무를 타고 이용해서 활용해서 내가 클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냥 겁재운이니까 돈이 나가겠다. 이런 통변은 30%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민년의 정인운과 겁재운, 다만 투자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겁재운이 올 때는 아무리 용신, 희신, 운이라도 주식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인운, 인서운이 올 때는 주식은 식신생재운, 상관생재운 이럴 때가 이제 주식이 좋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주식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사오미운이, 오리지널 용신운이 오거나 신유술, 이렇게 재성운이 올 때, 토운이 올 때, 24년, 25년, 26년 이때는 주식이 좋고, 그 다음에 내년이나 후년 같은 데는 부동산 재테크가 좋습니다. 자, 사주 원국의 뿌리를 보겠습니다. 기토가 연월일시, 월 일시에 모두 통근을 하고 있죠. 기토가 제왕지, 을목과 을목이 해준간목, 진중을목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경금은 어떻습니까? 사준경금과 유금이라고 하는 제왕지, 록지에 통근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연월일시가 모두 통근을 하고 있다. 뿌리가 있다. 괜찮은 사주지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오행을 한두 개씩 가지런히 가지고 있지요. 목이 2개, 화가 하나, 토가 2개, 금이 2개, 수가 하나, 모두 1, 2 이렇게 되면 편중된 사주가 아니다. 오행부족격에 중화된 사주. 조도 맞지요. 여름과 겨울 조우가 맞고 한난주습이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행이 편중되지 않고 아주 조우도 잘 맞을 때, 이것은 아주 안정된 사주죠.
이런 경우는 사실 사주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인생에 큰 풍파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용신 희신운인데 해자축 1, 2대운은 대단히 불리하죠. 해자축 이것은 트라우마가 있었다. 24세 전에는 어떤 불리한 이러한 뭐 부모님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가정적으로 약간 불리했다. 무인대운부터 발복을 하죠. 왜? 이렇게 해월 출생의 진시에 태어났는데 인목이 오게 되면 이 물기운을 쭉 빨아들이죠. 무토도. 그래서 24세 전의 인생과 24세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터닝 포인트다. 그래서 인묘진 희신운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사오미 완전히 54세부터 용신운으로 가죠. 자, 그러면 지금이 기유 닭 띠면은 우리 나이로 53세 만 52세 이제 내년이면은 50대 중반으로 가는데 대운이 바뀌죠. 신사대운으로 가는 완전히 탄탄대로다. 비포장도로에서 아스팔트. 왜? 이 토대운은 과도기가 됩니다. 과도기. 이 진토대운, 진술축미대운, 축토대운, 진토대운은 해월이기 때문에 해월에는 조우가 이렇게 축토라든가 진토는 과도기가 되고 이 미토는 대단히 좋지요. 미토는 왜? 조우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4, 5, 2대운 30년은 인생의 가장 좋은 대운이다. 이렇게 사람은 중년, 장년, 말년운이 좋아야 됩니다. 초년은 비록 힘들었지만 중년, 장년, 말년으로 갈수록 좋은 사주가 그야말로 가장 좋은 사주지요. 그러면 자, 대운을 분석을 했고 세운을 보겠습니다. 이민년이 오게 되면은 어떨까요? 자, 조심할 게 인사형이 되지요. 진사철라지망에 인사형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사건 사고 간제 구설수가 있지만 최소화. 왜? 조우가 잘 맞지요. 겨울과 여름 배우자 자리가 월지가 추운데 배우자 자리가 따뜻하지요. 이런 경우는 부부의 금술도 좋습니다. 그래서 월지와 일지가 같은 계절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만약에 을해일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을해년에 이렇게 되면 배우자 사이가 안 좋습니다. 월지와 일지는 반대 계절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우가 맞을 때는 인사형이나 인사신 사명 이렇게 인사신 사명이 와도 까딱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우가 맞지 않거나 오행과 육진이 중화가 되지 않고 편중된 사주는 인사형이 오면 죽을 만큼 힘들지요. 사건, 사고, 간제구설수, 손재수. 그래서 조후가 중요하다. 명리학에서는 조후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억부, 세 번째는 격구. 그 다음에 이제 용신, 신살, 12운성, 물상론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민년부터 상승운이 이제 해월이기 때문에 올해까지가 해자축이 약간 내리막길이고 내년부터 이제 상승을 합니다. 인묘진. 근데 이제 갑진년에 진토가 올 때는 조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왜? 진의 원진을 짜기 때문에 2024년에는 투자를 조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예,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좋다. 만일 주식 투자를 하려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SK, 현대차 이런 경우는 25년부터 대운이 완전히 바뀌고 세운까지 바뀌는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 25년, 26년, 27년에는 공격적으로 주식, 코인, 부동산, 경매 어디를 투자해도 상당한 수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0대 남자 사주를 합니다. 갑인년 우리 나이 60세지요. 정축월, 신사일, 임진시. 자, 그러면 사주 원국을 보려면 격을 뽑아야죠. 자, 축 편인격이죠. 편인격인데 일간의 뿌리가 사중경금, 축중신금, 신금의 사령을 했으니까 튼튼하지요. 신앙하지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습니까? 갑인, 제도 튼튼하고 관도 어떠니? 평관 정관이 완전히 제왕지에 통근을 하고 있죠. 신앙 제관왕 사주의 금수상간에 어떻습니까? 정임합을 하고 있죠. 상관 폐인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살인상생까지 되고 상관생제까지 되지요.
상관생제까지. 그러면 벤처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최고의 사주죠. 예. 이런 게 이제 전문 자유직이 좋은데, 이런 경우도 지금 전문직이고 전문 자유직 프리랜서. 자, 그러면 원국에서 축월이니까 역시 화, 목으로 가야죠. 자, 인묘진 목으로 왔지요. 사오미 화로 갔지요. 그러니까 원국의 축월은 목화운으로 갔을 때 금상첨화다. 이렇게 축월이면은 주의해야 될 게 진토와 같은 축축한 거. 예, 축토라든가 진토와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인묘라든가 사오미는 발복을 하지. 자, 그러면 지금 50대 후반 60 이렇게 되면 지금 개미대운이죠. 갑인 호랑이띠가 60세인데 개미대운이면 어떻습니까? 사, 오, 미 완전히 용신대운이죠. 이럴 때는 충미충을 해도 용신이 와서 쳐줄 때는 인생 최고의 운이 옵니다. 그냥 충미충을 하면 겁부터 내는데 겁을 낼 게 아니라 충미충을 해야 미중을목이 계고를 합니다. 미중을목은 뭡니까? 신금일간의 재물의 창고지요. 축토라든가 진토가 진술충, 충미충을 해줘야만 금일간, 경금신금일간은 계고가 돼서 온갖 보물, 재물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대운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대운이죠. 발복하는 대운이다. 마찬가지로 축월은 이 진토가 올 때 2024년을 주의하면 됩니다. 내년에 이민년은 어떻습니까? 신금일간에 이민년이 오게 되면 금생수, 상관의 금금목, 정제, 상관정제운이 오지요. 상관정제운이 오면 어떻습니까? 재물운, 활동운이 전부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 축월생은 올해까지 해자축, 내리막길이죠. 내년부터 완전히 인묘진, 사오미, 대운과 똑같이 가지요. 대운이 인묘진, 사오미. 그래서 일단 2024년을 제외하게 되면은 명예라든가 재물이지요. 금일간의 인묘진은 재물이고, 그 다음에 사오미는 명예지요. 그런데 이렇게 용신과 희신운으로 축월생이 흐르게 되면 재관, 명예와 재물을 함께 움켜쥘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민년에 주의할 것은 임수, 상관인데 정임합이 한 번 됐는데 다시 정임합을 하게 되면 정화가 지금 조금 답답할 수가 있죠. 그래도 일단 올해보다는 2배 낫다. 내년의 운이. 예. 내년뿐만 아니라 원국을 정확히 분석하면 이민년부터 한 5, 6년 정도의 운을 한눈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2022년 이민년에 가족사주에 대해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족사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뭐 사주 원국이라든가 대운, 세운 그 외에 궁금한 점, 뭐 자녀운이라든가 배우자운이라든가 재물운이라든가 아니면 사건, 사고, 관제구설수 조심해야 될 거, 뭐 액땜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개운법 등 궁금한 사항을 속 시원하게 아주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고 싶은 분은 일단 그 사주진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제 연락처로 일단 문자를 주시면 가족 사주에 대해서 인적사항, 뭐 이름, 생년월일시, 뭐 자녀는 성적, 그 다음에 성인, 부부는 그 직업 이 정도를 문자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코로나 방역 4단계를 맞이해서 가족 사주를 보는 분에 한해서는 약간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주에 대해서는 할인이 적용이 안 되지만 2명 이상, 3명, 4명, 5명 이렇게 가족 사주를 지금 코로나 방역 4단계 기간에 신청을 하면 일부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가족 사주에 대해서 명쾌한 진단을 받아보고 싶은 분은 제 연락처를 일단 문자를 주시면 제가 강의와 상담으로 바쁜 관계로 시간 나는 대로 문자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상담 절차하고 상담료라든가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원장의 2022년 가족사주의 원국
대운, 세운풀이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긍정의 마인드로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